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연골 다른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무릎 통증은 참아도 되는 통증이 있고 병원을 가야 하는 통증이 따로 있습니다. 소리만 난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골 얘기를 들었다고 바로 수술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지켜봐도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병원에 꼭 와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장년층에서 나타나는 무릎 통증은 생활 습관과 활동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운동이나 레저 활동도 활발히 하기 때문에 무릎 앞쪽 연골이 약해져 통증을 유발하는 연골연화증이나 점프나 달리기 같은 반복적 충격으로 생기는 슬개건염, 격한 운동이나 비틀림 등으로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 손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릎 안쪽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위발건염이나 무릎 주위에 활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활액낭염도 청장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노년층에서는 양상이 다른가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이 점차 닳아서 없어지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끼리 직접 맞닿아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노년층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무릎 아픈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픈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다 의미가 다른 거죠. 슬개건염은 달리기, 점프처럼 무릎을 많이 쓸 때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연골연화증은 무릎뼈 뒤쪽 연골이 약해져서 오래 앉거나 계단을 오를 때 아픈 경우입니다. 점액낭염은 무릎 앞쪽에 있는 작은 주머니인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 붓기와 함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무릎 안쪽 통증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무릎 안쪽에 위치한 연골이 충격이나 비틀림으로 찢어지면 걸리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거위발 건염이 있는데 무릎 안쪽 아래에 붙는 3개의 힘줄에 염증이 생겨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내측 측부인대 손상도 무릎 안쪽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외부 충격이나 운동 후 무릎이 꺾이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져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안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연골이 닳아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무릎 바깥쪽 통증은 주로 외측 구조물의 손상이나 염증에서 비롯됩니다.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비트는 동작이나 격한 운동 중에 연골이 찢어지면서 걸리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생깁니다. 다른 대표적인 원인은 장경인대 증후군, 허벅지 바깥쪽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장경인대가 반복적인 달리기나 걷기 때문에 무릎 바깥쪽 뼈와 마찰을 일으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외측 측부인대 손상도 외부 충격이나 운동 중 무릎이 꺾이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져 발생합니다. 무릎 뒤쪽 통증은 앞이나 안쪽, 바깥쪽 통증보다 원인을 놓치기 쉬운데 주로 근육, 힘줄 손상, 관절 내부 문제, 혈관성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달리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서 무릎 뒤쪽이 뻐근하거나 찢어진 통증이 생깁니다. 다른 원인은 베이컨 낭종인데 무릎 관절액이 과도하게 차서 뒤쪽에 혹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나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도 무릎 뒤쪽에 통증을 줄 수 있는데 특히 무릎을 구부릴 때 걸리는 느낌이나 붓기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을 때도 무릎 뒤쪽이 붓고 통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연골이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어디가 아픈지부터 정확히 보는 게 시작입니다. 무릎 통증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장기간 지속 같은 증상이 있으면 구조적 손상이나 관절 질환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 검사하면 엑스레이, MRI부터 떠올리시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엑스레이는 뼈의 변형이나 관절 간격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고, MRI는 연부 조직 손상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힘줄이나 인대의 염증을 확인하기도 하고, CT 검사를 통해 뼈 구조를 정밀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문진도 중요한데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물 빼면 더 안 좋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무릎에 물이 찬다는 것 자체가 관절액이 과도하게 생성된 상태인데 물을 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조적인 방법이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빠르게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연골이나 인대가 약해질 수 있어서 남용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횟수로 시행하면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사 자체가 아니라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과 생활 습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연골주사라고 흔히 부르는 치료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주사는 아닙니다. 히알루론산이나 재생촉진 성분을 관절 안에 주입해서 관절액의 윤활 기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관절액을 보충해서 마찰을 줄여주고 PDRN 같은 재생주사는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조기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무릎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통증 관리는 병원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연골이 빨리 닳고 통증이 심해지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둘째, 꾸준한 근육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뒤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셋째, 바른 생활 자세입니다. 쪼그려 앉아있기, 무릎 꿇기, 가파른 계단 오르내리기 등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의자에 앉을 때에는 무릎을 90도로 유지하면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꼭 와야 하는 신호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은동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하은지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